이 박세로이와 조이서가 탄생한 배경과 저런 명대사가 나온 게 사실은 웹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적으로 한번 관찰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나의 비즈니스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3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을 맞아서 조금 특별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보면은 특별하지 않은 남산타워이고, 그런데 이 뷰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새벽이 막 이렇게 어스름 올라오는 그 밤을 넘는 그 시점에 박세로이와 조이서가 대화를 나눴던 그 달이 아니겠습니까? 장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흥미진진했던 드라마인지 완전 빠져들어서 즐겁게 즐기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날 또 제 호기심 많은 티나가 달려갔어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누구도 저와 제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제 말, 행동에 힘이 실리고 어떤 부당함도 누군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의 주체가 저에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명대사가 너무 줄줄이 이어지는 게 진짜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박세로이와 조이서에 빠져서 한참 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안 보실 텐데 이 다리가 그렇게 사람 많은 다리가 아니에요. 제 이태원 자주 놀러 가거나 해봐도 사람이 없는 육교인데 오늘 막 또 엄청나게 나와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역시 대단하다. 이 드라마의 힘, 그 TV의 힘은 엄청나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 촬영 장소에도 한번 가봤어요. 이미 포스터가 세워져 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또 사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낮에나마 여기를 오픈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단반 포차 자리 자체를 오픈해서 포차로 쓰진 않고 그냥 그 사진 찍는 공간으로 비어져 있었어요. 이 빌딩 가치가 저 천정부지로 아마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티나의 비즈니스 살롱에 왜 갑자기 박세로이와 조이서가 계속 등장하면서 이태원 클래스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고 저 밤에 호기심 많은 티나가 왜 달려갔나? 오늘 바로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박세로이와 조이서가 탄생한 배경과 저런 명대사가 나온 게 사실은 웹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다음 웹툰으로 그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다시 영화로 만든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즐기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그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적으로 한번 관찰해보자. 또 현장 이태원에 실제로 가보면 그 6번 출구 쪽에 그 이태원 경찰서를 꺾어서 올라가 보면 이 꿀밤 포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웹툰 작가님이 실제로 운영하시는 포차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답게 웹툰처럼 꾸며져 있다. 물론 저 드라마를 보면서 웹툰을 다 같이 봤죠.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꿀밤 포차 올라가는 계단이고 그 앞에 포스터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일요일날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 뒤에 사람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사진 너무 조그맣게 찍어서 그런데 저 멀리서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 들어가기는커녕 저기서 기다리다가 한참 걸리겠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태원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그런데 이제 남들이 다 박세로이를 외칠 때 우리는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이 이슈에 맞게끔 들고 와봤습니다. 카카오는 크게 이 사업부문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일반인들은 그냥 카카오톡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 카카오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플랫폼 사이드랑 콘텐츠 그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플랫폼은 뭔가 사람과의 이제 교감을 통해서 하는 사업군들. 예를 들면은 저희 카카오톡 위에 떠있는 광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톡보드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수익화 시키면서 굉장히 사업이 안정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카카오 얘기하는 커머스. 그러니까 저희가 선물하기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카오에서는 커머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 타고 다니는 카카오 택시, 모빌리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이제 결제를 다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뭐 이런 테크 쪽 관련된 사이드 그 다음에 헤이 카카오 해서 AI 블록체인 쪽 관련된 이 전체 이제 뭔가 사람과 뭔가 인터랙티브 하는 거를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사이드를 하나 만들었고 저희가 이 이태원 클래스의 그 포커스하는 요 영역은 전체 큰 틀에서는 콘텐츠 사업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 콘텐츠 사업에는 게임 있고 웹툰, 웹소설, 그 다음에 뮤직 그 멜론이 브랜드를 들고 있는 로엔을
그 SK 플래닛으로부터 카카오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때 P가 사들였던 거를 다시 카카오가 인수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 멜론은 카카오 들고 있습니다. 그 뮤직 쪽이랑 그다음에 IP 사업, 그 라이언이랑 걔네들 그 니니즈 시리즈랑 그런 애들을 캐릭터 사업화해서 그 오프라인 매장도 내고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IP 사업 이렇게 4개의 부문이 크게 나눠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2개. 그다음에 컨텐츠 안에 다시 4개. 그 중에서 이제 웹툰 웹소설에 해당하는 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태원 클래스나 거기가 이제 속해져 있는 사업 부문이 되는 거고요. 이 얘네 매출을 좀 뜯어보면은 그 2018년 대비 19년에 약 그 2조 4천억에서 3조 정도로 매출이 전체적으로 커졌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랑 컨텐츠가 2개 크게 나뉘는데 웹툰이 속해져 있는 이 컨텐츠 부분이 전체 한 5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비즈니스 플랫폼 쪽의 사업 영역이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컨텐츠 쪽 수익이 훨씬 더 컸고 여기서 이제 항상 챌린지를 걸렸었죠. 카카오는 플랫폼에서 사업 수익 모델이 영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가 없다라는 그 비판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어려워하다가 그 작년부터 이제 그 카카오톡 위에다 상단에다가 광고를 실으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 모델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오늘 포커스해서 봐야 될 영역은 바로 컨텐츠 사업 영역입니다. 이 영역 54%를 차지하는 영역 중에 아까 제가 다시 4가지 사업 부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그 웹툰 관련돼서 하는 부분은 한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성장세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박세로이와 조이서가 한번 빵 뜨고 나니까 주말 온갖 군데의 사업군들이 다 파생돼서 나가면서 수익화 모델로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지금 18% 비중으로 전체 사업 부문에서 보면 그렇게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카카오 그 다음 웹툰 콜라보를 생각해봤을 때도 얘네가 그냥 이걸 처음으로 그냥 런칭했던 TV 드라마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그 좋아하면 울리는 청계영 씨의 그 드라마도 있었고 조달람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좋아하면 울리는 알람 뭐 이런 거였어요. 되게 유치하다 그랬는데 뭐 드라마는 크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성과는 못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내놓은 이태원 클래스 그리고 이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올해 이 관련돼서 영화나 TV 드라마를 쏟아 부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2006년에 하나 띵 나오고 2010년에 하나 내보고 2012년에 한 3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14년, 17년 뚝뚝뚝 끊어져가지고 하디 말디 하는 사업처럼 하다가 2019년에 3개를 연달아 찍고 그다음에 2020년 올해 들어오면서 이미 이거는 방송 끝나면서 활성화가 엄청 되고 나머지 이제 라인업을 이미 갖춰놨어요. 그런 상태고 그 아마 원소스 멀티유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OSMU 뭐 이런 용어로도 쓰는데 이게 보시면 웹툰 하나를 찍어서 드라마로 갔다가 게임으로도 가고 웹소설 하나가 다시 영화로 갔다가 이 IP 캐릭터로도 연결되고 이렇게 이제 한 캐릭터나 한 소스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 웹툰 자체도 뭐 그 스토리가 되게 탄탄하기도 했겠지만 이걸 드라마로 만드는 건 완전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엄청난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를 잘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가지고서 엮어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카카오가 그 광고 수익 모델보다도 이쪽 영역에서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 그 웹툰 관련해서 매출 구성을 보면 그 웹툰 자체를 보는 그 유력 컨텐츠가 물론 아직까지는 한 70%를 차지하지만 이게 다시 그 일본어라던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컨텐츠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 컨텐츠에 대한 소비 매출이 또한 15.3%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책으로 소설로 만화책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안에서의 광고 수익 모델로 매출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기타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봤던 이 영화 드라마 2차 저작권에 해당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벌어들이는 수익 매출 자체 구성비는 아직은 되게 미미한 이게 2018년 기준이라서 아마 19년 됐으면 조금 더 늘어났을 거고 20년 되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웹툰 가지고서 2차 저작권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그 매출이 나오는 비중은 드라마가 그나마 제일 많이 찍고 그 다음에 게임 그리고 캐릭터,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기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웹툰 하나 가지고 뭐 이걸 다 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이제 뽑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얘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됐냐? 박세로이가 등장한 이 웹툰은 이 웹툰 자체의 플랫폼 수익도 굉장히 이제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이거 가지고서 드라마를 찍었단 말이죠. 그 드라마를 찍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한 2차 저작권 수익이 있을 거고, 이번에는 이 이태원 클래스 자체가 넷플릭스로 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아시아권에 이 콘텐츠를 다 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앉아서 글로벌 시키면서 만들어지는 수익, 그 다음에 그 안에 BGM으로 깔리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멜론으로 다시 유통시키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드라마가 빵 뜨게 되면, 저도 그랬지만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다시 웹툰을 돌아가서 처음부터 1회부터 계속 다 보는 거예요. 그거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서 그 플랫폼 자체 파워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관련된 광고 수익이라던가 PPL 수익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넥스트로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냐면, 얘네가 IP 컨텐츠 수익화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니지 뭐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로 만들어내고, 박세로이나 뭐 IC나 장과 관련된 기념품들, 제가 욕한 게 아니고 이태원 클래스 IC의 상품 기념품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다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포차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오프라인 매장이나 촬영 장소 자체를 관광 모델화 시킴으로 인해서 이태원 단박, 그리고 그 빌딩 자체에 만약 투자를 해놨다라고 하면 그 가치 자체가 같이 상승하겠죠. 아마 저는 이게 나중에 수익 모델을 붙일 때 부동산 수익 모델도 같이 고려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반짝 떴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건 오늘 사람이 그렇게 쏠려서 가서 사진 찍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빌딩주는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아시아에도 퍼져나갔고, 국내도 이미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행이나 관광 수익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다시 선순환을 돌아서 다시 웹툰의 수익을 견고하게 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그 수익 모델이 되게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태원 클래스는 쇼박스가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도 되게 유명한 웹툰이었죠. 그게 다시 또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 드라마, 영화 배급 수익에 대한 부분이 그 예상컨대 아마 이 이태원 클래스 자체는 웹툰이나 카카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이 드라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굉장히 미미했을 걸로 예측이 돼요. 실질적으로 촬영이나 그 컨티에 대한 작업들 다 쇼박스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학습들이 몇 번 통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감을 잡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쇼박스의 역할, 스튜디오 드래곤의 역할을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카카오 M입니다. 이 회사 안에는 그 유명한 PD들이나 프로덕션 팀들이 이미 갖춰서 라인업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보시면은 여기에 뭐 아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저희 되게 익히 아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BH, 여기에 이제 유명한 이병헌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같이 소속사로 들어가 있는 회사죠. 한가인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이태원 클래스가 막 터지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3월 18일에 나왔어요. 카카오엠 2,100억 원 해외 투자 유치. 그러니까 홍콩계 사모펀드인 앵커 파트너스로부터 그 투자 유치가 됐고요. 2,100억 원 정도를 투자 유치를 받았고, 그러니까 얘네도 보니까 이 이태원 클래스 같이 이런 웹툰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모델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여기 엔터테인먼트 자체로도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은데, 저런 그 영화나 이런 제작 배급까지를 얘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훨씬 더 상향시켜서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얘네 투자를 결정한 거죠. 그게 그 드라마가 한참 촬영돼서 사람들을 박세로이 멋있다라고 하는 사이에 돈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미 돈을 갖다 넣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이미 분석 다 끝내고 돈을 넣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을 막 열면서 카카오엠에 막 들어가 볼까, 이 카카오엠은 참고로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식에 들어가 볼까,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IPO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 볼까 기웃기웃하면 이미 늦은 타이밍이 되는 거죠. 어쨌건 이 선순환되는 수익 모델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투자를 통해서 카카오엠에 대한 카카오 지분율은 89.8%에서 78.2%로 떨어졌어요. 어쨌건 이 앞에 이 선순환 고리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다 어떤 자기네 판에서 이거를 끌고 가겠다라는 욕심을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가 이게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워낙 그 인기를 많이 끌면서 이 시장 자체를
영화 배급이나 이런 컨텐츠 소비에 대한 것들을 화근히 시장을 많이 키워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발주자로 시장에 선보였던 애들이 디즈니 플러스예요. 얘는 이제 후발로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워낙 빠방하게 권성징하게 패밀리 영화만 되게 집중해서 엘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라인업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런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기간 내에 많은 구독자 수를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두 개 회사들의 BM은 좀 상당히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얘는 부패식으로 데이터로 다 만들어 씹어먹을 거예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구독 수수료 자체를 올려서 수익 모델을 받아먹는 모델로 돼 있고, 그거 중에서 이제 고객 소비 패턴,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제작사를 거듭나는 그 모델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라는 이 회사는 그 본연의 원래 태어났던 속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구독료는 그냥 원 오브 댐의 비이클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카카오가 저는 아마 디즈니 플러스 이 모델을 더 지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천의 IP를 가지고 있고 원천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국은 더 파워풀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 구독료를 하나의 비이클로 잡고, 그다음에 이게 뜨면 그다음에 디즈니 캐릭터 상품 팔고, 특히 뭐 엘사 원피스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엘사 구두 뭐,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또 뜨면 자기네들 들고 있는 테마파크, 그리고 크루즈, 리조트 이런 쪽으로 쭉 연결시켜서 수익화 모델을 다 저변을 더 넓힐 수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수익 향상되는 이런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이 지향하는 부분이 이 디즈니 플러스 쪽일지 넷플릭스 쪽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꿈꾸면서 저런 웹툰 자체를 카카오 M을 또 만들어내면서 지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모델로 더 진화 발전시킬지가 저도 사실 궁금하고, 어느 정도 일부분 넷플릭스 같은 모델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되게 그 챌린지가 많이 걸리는데,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저런 웹툰을 가지고서 뚫고 그 사업 글로벌 세계화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좀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달려가서 그 이태원 클래스로 촉발된 카카오의 컨텐츠 사업은 어디를 지향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논의해 보았고요. 네, 그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